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일찍이 단재 신채호 선생은 중국의 역사 왜곡과 날조를 통렬하게 비판한 바 있거니와 이러한 비판은 오늘날에도 고스란히 유효하다고 강조되어야 마땅합니다. 이는 중국의 역사 왜곡에 대해서는 주얼레 전 수상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주얼레 전 수상은 동북 만주 지역의 역사가 조선 역사이므로 이는 조선에 기속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이러한 역사 인식 또한 시대 상황에 따른 것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중국 지도층의 역사 인식과 관련해서 백범 김구 선생의 일화가 문득 머리에 떠오릅니다. 이는 일제 대륙 침략에 따라 충칭으로 후퇴한 장개석 총통은 함께 피난온 상해 임시정부의 김구 주석 일행을 위로하기 위해 만찬에 초대했었습니다. 이때 장개석 총통은 자기 고향이 옛 백제 땅이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우위를 다졌다고 합니다. 장개석 총통은 일제 침략에 대항하는 동지적 입장에서 이런 역사 인식을 말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런 이야기를 들은 김구 주석은 충격과 함께 자괴심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고 뒷날 수레한 바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백제가 중국 땅에 존재했다는 사실을 김구 주석은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장개석의 고향은 양자강 남쪽 절강성이므로 옛 백제는 양자강 이남 지역까지 지배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서량지나 임해상 같은 양심 있는 중국 사학자들은 중국 역사의 상고사는 한민족의 역사라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가시마 노부로 같은 1인 학자는 한족은 기껏해야 한민족을 흉내내어 이름 붙인 것이라 말했던 것입니다. 때문에 조선의 상고 역사는 밝혀져야 한다고 말하고, 이는 중국의 식자청은 양자강 유역이 전통적으로 동이 구족의 것임을 너무도 잘 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장개석은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어서 당시 임정의 이시영 부통령에게 역사는 제대로 알고 독립운동을 하시는가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헌데 오늘날의 우리나라 역사 교과서에는 어느 한 구석에도 이런 기록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여 오늘날의 역사 교과서뿐만이 아니라 김구 주석이 듣고 배웠던 당시 역사책에도 이런 기록은 없었던 것입니다. 하여 이것은 우리의 역사 기록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심하게 왜곡되었음을 반증해 주는 하나의 예정에 불과합니다. 또한 우리나라 문교부 장관을 역임한 안호상 박사가 문교부 장관 재직 시에 중국의 저명한 문학자이자 평론가인 임어당 선생을 만나 여담으로 중국이 한자를 만들어 놓아서 한자를 사용하는 우리나라가 문제가 많다고 말을 하자 임어당 선생은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한자는 당신네들 동이족 조상이 만든 문자를 지금 우리가 빌려 쓰는 것인데 그것도 모르고 있었습니까? 라고 하여, 그리고 한글재단 이사장인 한갑수 박사가 미국 공군지휘참모대학에 입교를 했을 당시 같은 입학생인 중국학자 서량지가 한갑수 박사를 찾아와 말하기를, 기국 한민족은 우리 중국보다 더 오래된 역사를 가진 위대한 민족인데 우리 중국인이 한민족의 역사가 기록된 포박자를 감추고 중국이 역사를 조작하는 큰 잘못을 저질렀으므로 본인이 학자적 양심으로 중국인을 대표하여 사죄하는 의미로 절을 하겠으니 받아달라고 큰 절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의 역사학자인 서랑지 선생은 그의 저서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회색 질그릇의 문화는 동이 문화이다. 그리고 배와 노, 활과 화살은 동이가 창시했다. 그리고 중국의 역법은 동이에서 창시된 것이다.
그리고 역법은 실제로 동의에서 창시되었다. 또한 동의 음악 교육은 중국 역사 이전에 있었다. 그리고 황제족은 부족 연맹 시대 동의로 스며들었다. 그리고 전욱은 동의에서 출생했다. 그리고 우수는 맥족 및 동의 도자기의 개량자이다. 그리고 순임금은 제풍에서 출생하여 명조에서 돌아가시니 바로 동의 사람이다 했습니다. 또한 은나라 주나라 이전 내지 은주시대 동의는 그 활동면이 실제로 오늘날 산동성 전부를 포괄하였고, 또한 하북성 발해연안과 하남성 동남, 강소성 서북, 안희성 중북, 그리고 호북성 동쪽 모통이 요동반도, 한반도 등 광대한 구역임을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산해경에는 군자국 사람들은 의관을 정제하고 칼을 찼으며 사냥하기를 좋아하고 다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는 모두 중원 동부의 우리 민족을 묘사하는 말이었습니다. 이는 공자가 살고 싶었던 구이 땅은 바로 후한서 동의전에 나오는 바대로 동의는 천성이 유순해 삼방족과 다르며 하여 공자가 구이에 가서 살고 싶다고 한 것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자는 기원전 6세기와 5세기에 걸쳐 살았던 인물로 이 공자가 직접 전해 들었던 동이 땅은 환웅과 당군 시대였으므로 고조선 시대는 불교와 유학이 태동되기 이전입니다. 따라서 우리 민족 고유의 정신문화가 고스란히 숨쉬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또한 우리 민족의 고유 정신이라는 게 홍익인간 정신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라고 말하고, 이는 각골문에 따르면 인자는 본래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인방족과 동인, 동이, 즉 우리 민족을 뜻하는 동방족을 지칭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 보통 명사가 아니라 인방족, 동인, 동이를 가리키는 고유 명사라 했습니다. 또한 노노와 맹자, 중용 등 유교 고전의 중국 사서 등을 종합해 볼 때 인의 원형이 인방족의 인이며 인자와 인자 이자는 동일어로서 바로 동이부족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자의 유학이란 게 고조선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영감을 받아 정립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 한민족의 인간관은 신본주의에 대립되는 인본주의가 아니라 하늘의 뜻이 내 몸속에 깃들어 있는 전인적 인간관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인간 속에 하늘과 땅의 요소가 중화를 이루어 성숙한 경지를 지향하는 인간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화라 하면 하늘과 땅, 음과 양 등 양극단을 하나로 융합, 융화, 조화를 이루게 한다는 뜻입니다. 이 홍익인간이란 말은 삼국유사 고조선조에 나오는 말입니다. 하여 고기에 이르기를 옛날에 환인의 서자 환웅이 천하에 자주 뜻을 두고 인간 세상을 탐해 구했다 했습니다. 이에 아버지가 아들의 뜻을 알고 삼위 태백을 내려다보니 홍익인간 할만하다고 하여 이에 아들에게 천부인 3개를 주어 내려가 다스리게 했던 것입니다. 하여 한웅이 무리 3,000명을 거느리고 태백산 정상의 신단수 아래로 내려와 이곳을 신시라 이르고 환웅천하군으로 불렸습니다. 환웅은 풍백, 우사, 운사를 거느리고 곡식, 생명, 질병, 형벌, 선악을 맡아 인간 세상의 360여 가지 일을 다스리며 교화했습니다. 이게 바로 제세이화입니다. 홍익인간의 인본주의는 서양 근대 인본주의와 다릅니다. 이는 신을 몰아낸 인본주의가 아니라 하늘을 섬기는 인본주의이고, 자연을 정복하는 인본주의가 아니라 자연과 동반하는 인본주의이며, 개인에 기초한 인본주의가 아니라 공동체와 함께 가는 인본주의이며, 경쟁이 합리화되는 인본주의가 아니라 천지합일 만물이 공존하는 높은 차원의 인본주의를 말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1945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헌법 전문에 우리나라의 건국정신은 균평제도의 역사적 근거를 두었으니 이는 선민이 명명한 바 수미 균평이 하면 흥방보태팽하리라. 이는 홍익인간 이화세계하자는 우리 민족의 최고 최대 공리이다라고 명확히 헌법 전문에 명시한 것입니다. 하여 주얼레 수상은 동북 만주 지역의 역사가 조선 역사라 했고, 장개석 총통은 자기 고향이 옛 백제 땅이었다고 했으며, 또한 장개석은 임정 요인들에게 당신들은 당신네 조선 역사를 제대로 알고 독립운동을 하시는가라고 질책을 했으며, 그리고 한자는 당신네들 동이족 조상이 만든 문자를 우리가 잠깐 빌려 쓰는 것인데 그것도 모르고 있느냐고 핀찬을 들어야 했으며, 그리고 당대 최고 학자였던 설왕지에게 기국 한민족은 우리 중국보다 더 오래된 역사를 가진 위대한 민족인데 한민족의 역사가 기록된 포박자를 감춘 우리 중국이 역사를 조작하는 큰 잘못을 저질렀으므로 학자적 양심으로 중국인으로서 정식으로 사죄하는 의미로 큰 절을 올렸던 설왕지 등등 하여 이제 우리는 외교도 경제도 정치도 안보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오늘까지 이어온 우리 역사의 맨 머리깨긴 상고 역사를 제대로 바른 자리를 찾아야 할 때라 생각됩니다. 이는 역사는 정신이요 몸은 정신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